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1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대장동 김만배의 돌발 행동 왜 뭐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김만배 씨는 최근에 가장 많은 고민을 한 부분이 어떤 것일까?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여기저기에 뭐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걸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인이 숨겨놓은 재산이 자꾸 들통이 나니까 그걸 지키지 못하겠다, 뭐 이런 아마 불안감, 이게 제일 크게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나온 기사로 보면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천화동인 1호 대표죠 이한성 씨하고 화천대유 이사 겸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인 최우양, 헬멧남이라고 언론에서 표시되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원래 세 사람을 체포했다고 그랬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인테리어 업자인데, 이 사람은 조사를 마치고 석방하고, 두 사람 최우양, 이한성,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이제 김만배 씨 지시에 따라서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인출해서 숨겨서 보관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회계 처리를 해서 뭐 차명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액수가 260억 원 정도에 이른다, 이런 보도입니다. 지금까지는 100억 원 정도의 은닉재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훨씬 더 늘었습니다. 260억. 아마 더 있겠죠. 지금 찾아나가는 과정이니까. 자,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JTBC가 이 천화동인 1호의 계좌 내역하고 회계장부를 입수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정말 수상한 거래가 또 여러 개가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김만배 씨로 하여금 대단한 고민거리를 안겨줬겠죠, 김만배 씨에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다. 이런 식이죠. 2020년 4월 8일 이 헬멧남인 최우양 씨가 90억 원을 빌렸다가 바로 다음 날 4월 9일 날 갚아버립니다. 이게 회계장부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며칠 뒤죠. 4월 24일에 또 90억 2천만 원을 빌렸다가 이번에는 사흘 뒤에 갚았다는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는 150억 원을 빌린 뒤에 요것도 또 하루 뒤에 또 갚았다는 겁니다. 요게 회계장부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우양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회사, 이 회사를 JTBC가 직접 가봤다는데 뭐 그냥 비어 있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2020년에 상장하지 않은 두 개 회사를 인수한 거, 이게 다입니다. 그러면 돈이 여기에 들어갔나 싶었는데, 그때는 이 최우양이 천화동인 1호에서 따로 20억 원을 빌려서 거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면 90억, 90억, 150억 이거를 빌렸다가 바로 갚고 빌렸다가 바로 갚고 한 총 330억 원은 도대체 어디에다 쓴 거냐. 2020년입니다. 이게 2020년 4월부터 6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2020년은 잘 아시다시피 뭐 총선도 있었고 뭐 이런 등등 있었습니다. 2020년에. 자, 그러면 정치자금 뭐 2018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거하고는 무관한 것 같고, 그러면 2020년은 주로 뭐냐?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 연관지어서 생각하자면, 우리가 아직 뭐 그런 근거는 뚜렷하지가 않지만 이때 집중적으로 변호사비가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 뭐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2심, 3심 뭐 이런 게 막 진행되던 때 아닙니까? 이런 때 이 즈음에 겹쳐서 330억이 뭐 나왔다 들어갔다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제 대장동 수익이 본격적으로 얻어질 그 즈음에. 그러면 이 돈이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왜 90억 또는 90억 2천만 원, 150억 이렇게 빌렸다가 하루 뒤 갚고 사흘 뒤 갚고 이랬을까? 이건 이제 그 회계를 좀 잘 아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결국 나중에 수사 뭐 이런 게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때에 대비해서 핑계를 대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빌렸다. 이게 뭐 별도의 거래가 아니고 빌렸다. 그리고 나중에 갚았다. 뭐 이런 거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일종의 페이퍼워크 정도에 불과한 거죠. 실질적으로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이런 것들은 잘 모르는 성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회계장부에 그렇게 돼 있지 이게 은행 계좌로 들어왔다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뭐 달리 핑계를 댈 수가 없지만 회계장부는 자기네들 내부로 만약에 외부로 드러나지만 않으면 그 돈은 어디로 뭐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부러 그랬던 것 아니냐 하는 추측. 여하튼 이 거래는 대단히 수상한 거죠. 이 수상한 거래가 왜 이렇게 있었을까? 2020년 4월, 6월 요 사이에 최우양과 김만배 사이에 천화동인 1호 사이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자, 이뿐만이 아니고 아마 김만배 씨의 고민은 또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장동에서 본격적으로 수입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제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죠. 그러면 그 절반의 소유주들, 이게 이제 지금 현재까지 검찰 수사를 보면 대장동 일당 중에서 이재명 시장 측이죠. 정진상, 김용, 유동규 이 세 사람인데, 뭐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 검찰은 그 428억이 다, 그러니까 700억 중에서 부대 경비 이런 걸 제외한 428억이 다 유동규 거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 검찰은 그걸 본 거고, 조사 결과.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검찰은 아니다. 이거는 유동규, 정진상, 김용 세 사람, 즉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김만배 씨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다는 기사까지 나왔는데 그 기사는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는 오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쯤이죠. 6월쯤에 김만배 씨가 주변에 아니 대장동 일당이 자꾸, 그러니까 이재명 측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이재명 측에서 이 428억에 대한 약정서, 지급 약정서, 그러니까 주겠다는 일종의 약속 뭐 이런 거죠. 그걸 자꾸 요구한다는 이런 취지로 주변에 말을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김만배 씨가. 이런 얘기를 주변에 하고 다녔는데 실제 그 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김만배 씨가 거절했다는 겁니다. 계속. 그럼 김만배는 428억을 주기로 한 게 거짓이었기 때문에 거절을 했느냐? 아니면 428억이라는 게 가공의 정보냐? 또는 그러니까 허언이냐 김만배 씨? 또는 뭐 다른 이유냐? 여러 가지 이제 추정이 가능한 부분. 이게 이제 김만배 씨로서는 굉장한 고민이 되겠죠.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훨씬 전에 김만배 씨는 정영학 회계사나 남욱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유동규 씨 쪽에, 그러니까 유동규 씨 쪽이라는 게 결국 정진상, 김용, 유동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700억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거를 무려 서너 가지의 가능성으로 논의하는 게 나옵니다. 고민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428억을 건네주기로 한 거는 틀림없는 것 같고, 김만배 씨가 그 428억을 나중에 안 주고 자기가 다 그냥 떼먹으려고 했던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통해서 뭐 그냥 증여하는 방법, 소송을 통해서 저주물로써 받는 방법, 또 뭐 주식을 유동규 씨 회사를 만들면 그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방법, 뭐 이런 방법들을 연구한 흔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28억을 김만배 씨가 안 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김만배 씨는 왜 428억에 대한 지급 약정서를 거절했을까? 작년 6월이면 작년 8월 말 9월 초에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으니까, 불거지기 전입니다. 아마 그때 이미 김만배 씨는 이거는 언젠가 수사로 드러날 것이다. 수사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 3년 살다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대비해서 약정서를 안 만들어둔 거죠. 자칫 잘못해서 그게 증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줄 생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기록을 안 남기기 위해서 그걸 계속 거절했고, 그리고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만배 씨는 법조기자를 해봤기 때문에 법조기자는 그런 거 기록 남기면 나중에 압수수색에서 털리면 정말 본인으로서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남기되 그렇다고 내가 안 줄 거 아니다. 아마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을까 싶은 게 이제 제 분석이고요. 어쨌든 자, 이것도 김만배 씨로 하여금 대단한 고민거리를 안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숨겨있는 재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수상한 거래 뭐 이런 거 그것도 다 김만배 씨는 그 전모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428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김만배 씨는 428억은 자기 거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자기 게 아니라는 게 점점 입증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화동인 1호가 왜 이한성, 이화영 전 의원의 전 보좌관, 그것도 한 10년 전쯤에 보좌관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표로 법인 등기상 대표로 돼 있느냐. 그건 김만배 씨 절반 정도는 김만배 씨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그런 게 합리적인 관측이죠.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파고 들어가니까 그것도 어마어마한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을 것이고 숨겨놓은 재산 자꾸 들통나서 나중에 자기 재산은 감옥 갔다 나와 보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불안감 이런 것들이 김만배 씨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돌발 행동을 낳은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보다 더 김만배 씨의 이 숨은 재산 뭐 오늘 영장 청구된 이 두 사람이 260억이고 이뿐만이 아니고 제가 법무법인 태평양 로펌도 압수수색을 했다고 했죠. 거기에도 또 재산을 숨겨놨을 가능성이 또 있는 거고 그 외에 어제 뭐 압수수색 들어간 곳이 뭐 여러 곳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마 김만배 씨의 재산 은닉과 관련돼 있으니까 본인은 정말 여러 가지의 수많은 고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봅니다. 자, 앞으로 김만배 씨의 숨겨놓은 재산 훨씬 더 많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그럴수록 김만배 씨의 고민은 더욱더 깊어진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김만배 씨를 다시 구속을 하든가 왜냐하면 또 이와 비슷한 일을 저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돌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